안녕하세요. 라이프닥터입니다. 오늘은 애견인, 애묘인의 증가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는 펫 시장, 그 펫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OSP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OSP라는 기업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에게도 생소한 기업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22년 10월 신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 종목을 발굴할 때 신규 상장주는 일단 제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규 상장 시 공모가의 거품이 많고 신규 상장 후 단기적인 투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따상 또는 따따상으로 부르는 상장 후 급등하다가 수일 뒤 다시 급락하여 공모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일단 주가 흐름이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규 상장주 OSP에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지금부터 영상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은 라이프닥터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공유한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영상에 담을 수는 없어서 주식 투자의 초보자 또는 중급자 분들의 시각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참고용일 뿐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대한민국 가정 중 1,400만 가정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1,400만 가구. 1,4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와, 이 수치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이 강아지, 고양이, 심지어 요즘은 토끼도 키우더라고요. 토끼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러한 변화는 6조 이상의 펫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에 사료로 시작했던 펫 시장이 애완용품, 애완가구, 그리고 애완견과 애완묘 전용 가전제품, 펫보험까지 이르는 금융상품까지 그 영역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시장은 역시나 애완견, 애완묘들이 먹는 펫푸드 시장입니다. 2015년 7,268억에서 시작한 펫푸드 시장은 6년 뒤 2021년 1조 4천억 시장으로 2배 이상 확장되었고요. 올 2023년에는 1조 6천억, 그리고 2026년에는 1조 9천억까지 이르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 형성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가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펫푸드 시장이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2021년 이후 펫푸드 시장은 영양성분까지 따지는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구입 시 고려사항이 이전에는 가격이었다면 지금은 영양성분을 따지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일원으로 생각하는 펫팸족이 늘고 사람이 먹는 것과 같은 원료로 만들어진 안정성과 품질이 보증된 고급 수제 사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펫셰프까지도 생겨나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관련된 시장이 커져가고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고급화 추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이 시장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제 눈에 띈 기업은 OSP였습니다. OSP는 2004년 6월 16일 사료 포장지와 쌀 포장지 같은 종이 포장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시작해서 반려동물의 펫푸드 제조업체로 변신한 기업입니다. 사업 영역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펫푸드 브랜드와 함께 OEM, ODM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내추럴 시그니처, 인디고 포우 같은 자체 브랜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OSP는 펫푸드 관련 기업 중 주식시장에 상장된 최초의 기업으로 2004년 종이 포장지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2년 반려동물용 펫푸드 전문 제조 라인으로 개조 및 증축하여 펫푸드 전문 회사로 2022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로 국내 기업과 해외 유명 브랜드의 ODM 방식으로 프리미엄 유기농 펫푸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 내추럴 시그니처를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고 2022년 하반기에는 인디고 포우펫 사료 브랜드 런칭을 시작으로 펫 간식과 펫 용품 브랜드로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하면서 그간 B2B 시장에만 치중하였던 성장 전략을 B2C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2020년 자체 브랜드 내추럴 시그너치를 출시하고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이를 통해서 홍콩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동남아 시장을 해외 시장 진출의 첫 시험대로 삼았고요. 이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고 현재 태국, 칠레 진출도 가시권에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내추럴 시그너처라는 사료 브랜드와 더불어 펫 사료와 펫 용품까지 함께 취급하는 인디고 포펫 브랜드를 런칭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OSP가 취급하는 주요 제품으로는 자사 제품인 내추럴 시그너처, 국내 기업 ANF의 우리와 풀무원의 아미오 등 11개사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반려견 사료 비중이 62%, 반려묘의 사료 비중이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SP의 최대 거래처는 국내 기업 우리와입니다. 2020년 기준 OSP 전체 매출의 77.4%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인데요. 국내 반려동물 사료 1위 업체인 우리와의 성장으로 인해 OSP도 함께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2020년부터 로얄 캐닌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면서 우리와는 매출 13%, 영업이익이 55%나 감소하였습니다. 덕분에 OSP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같이 감소를 했죠. 대부분의 ODM, OEM 기업이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한 기업에 너무 치중된 매출 구조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인데요. OSP도 우리와라는 기업의 전체 매출의 77.4%를 의지하다 보니 이 기업의 성장이 주춤해지면 함께 위험을 겪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OSP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사료 ANF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이 매출이 조금씩 정체되면서 OSP의 성장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만큼 시장 성장세를 의심할 수는 없지만 ODM 방식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업체의 실적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OSP는 자체 브랜드 내추럴 시그니처를 출시하고 2022년에는 두 번째 브랜드 인디고 포펫을 출시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ODM 제품 비중을 갈수록 낮추고 자체 상품인 PB 제품의 판매 비중을 늘려가면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ODM 제품 매출의 비중이 96.5%였고요. 자체 상품의 매출 비중이 2%에 그쳤는데요. 이 부분을 지난 3년 동안 변화시켜 가면서 2022년 상반기에는 ODM 제품의 매출 비중을 86.5%, 자체 상품의 매출 비중을 12.2%로 공격적으로 늘려가면서 매출의 안정성과 영업이익의 안정성을 동시에 이뤄가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2020년도는 매출액이 156억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은 33억. 2021년도에는 매출액엔 큰 변화가 없었죠. 157억. 당기순이익은 조금 줄었네요. 29억입니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50억 정도, 전년 대비 43.4%가 성장하였고요. 영업이익은 17억 8천, 전년 대비 9.2%가 성장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6억 원, 전기 대비 10.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OSP의 문제라기보다는 곡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감소로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러한 곡물가 상승에 대한 비용 증가는 올 1월부터 다음 달까지 제품별로 10%에서 15%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여 수익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1월부터에 시작되는 가격 인상은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던 OSP의 재무제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을 우리와라는 단일 기업의 77.4%를 의지하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약점을 메꾸기 위해서 ODM 제품의 비중을 낮추고 자체 제품의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3분기 현재의 누적 실적으로만 보면 매출은 늘지만 당기순이익을 줄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라면 라이프닥터가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 관심을 가지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기업인데요. 저의 이러한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꾼 히든카드를 OSP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2022년 1월 첫날부터 OSP는 자신과 최대 경쟁사인 바우와우 코리아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우와우 코리아를 OSP가 인수하면서 반려동물의 건식, 습식 사료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간식 사업까지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우와우 코리아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 더 유명한 기업으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우와우 코리아의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다면
OSP의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SP가 자신의 캐파보다 2배 이상 큰 바오와우 코리아를 인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장 후 마련한 공모 자금을 잘 활용한 데 있습니다. OSP는 기존 논산에 7,158톤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상장 후 공모 자금을 14,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장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그 자금을 바오와우 코리아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면서 기존 바오와우 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12,8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인수하게 되면서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2023년 올 1월부터 2만 톤으로 캐파가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파의 확장은 OSP의 매출을 이론적으로 3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는 것이고 단기 순이익 또한 3배 이상 늘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오와우 코리아는 2021년까지 전체 제품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약 30%에 달했고요. 2022년 작년에는 이 비중이 50%를 넘겼다고 합니다. 바오와우 코리아는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칠레, 뉴질랜드, 러시아 등의 현지업자들과 판매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오와우를 인수했다는 것은 단순히 생산 능력의 증가뿐만 아니라 바오와우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하면서 OSP가 해외 진출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OSP는 2023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늘 것이며 해외 진출이 속도가 붙는다면 단순히 생산 능력의 3배 증가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3배 증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그 산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기업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OSP가 지난 수년간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1월 첫날부터 보여줬던 바오와우의 인수 등 여러 사실들이 2023년은 OSP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신규 상장 주식들이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인 보유 예수 물량이 걱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를 투자할 때는 보호 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그리고 그 물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OSP는 이러한 보호 예수 물량의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전체 주식 중 19.78%가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으로 이미 풀려 있었고요. 3개월 후에 기업이 의무 인수해야 되는 물량 61,600주는 이미 인수가 되었고요. 6개월 후에 23만 1,400주의 우리 사주만이 보호 예수 물량으로 남아있어서 보호 예수 물량의 출회로 인한 주가의 요동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OSP 주가 차트에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장된 첫날 12,000원이라는 최고가를 찍고 꾸준히 하락하여 보유 예수 물량이 출회됐던 시기에 재차 하락하고 반등다운 반등 없이 꾸준히 하락하다가 2023년 1월 바오와우의 인수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7,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고점인 7,000원대를 이미 돌파했고요. 그 다음 고점인 7,000원대 중후반대 이 가격만을 제대로 돌파한다면 더 높은 가격까지 갈 수 있는 차트의 모습도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인수한 바오와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OSP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합산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상장 첫날에 기록했던 12,000원 돌파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펫산업, 그 펫산업의 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 OSP. 어떤가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느껴지시는가요? 라이프닥트는 진한 감성 코퍼레이션에 이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기업의 예시로 OSP를 알려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주식 투자,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기업으로 오늘은 OSP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신다면 제가 다음 경제적 자유를 바라는 여러분에게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